네, 이 김해공항 인근의 한 마을이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수년 전부터 정부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청구 기각이 났는데요. 2심에서는 1심을 뒤집은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재판 진행 과정과 결과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번 소송은 2017년 말에 김해공항 북측 활주로 인근에 있는 딴치마을이라는 지역에서 주민분들 약 150분 가량이 이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면서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위 난도를 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보시고 예, 저희 측 청구를 기각하셨고 네.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와 반대로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보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올해 9월 달경에 판결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예. 항소심 결과를 보면 주민 1인당 약 1,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딴치마을 인근 주민들 경우에는 네. 85웨클이 넘는 소음의 한도에 노출되신 분들이 있고 80웨클이 넘는 소음에 노출된 분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예. 현재로는 일부만 소음 배상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대법원에 현재 상고를 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다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150명의 주민분들 중에서 일부만 보상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상고심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85웨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님께서도 그 항공기 소음을 겪어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주민분들을 뵈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소음을 겪게 되었는데요. 일반 분들께서는 사실 이제 항공기 소음을 접하실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 웨클이란 단위가 굉장히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웨클은 이제 항공기 운항 횟수, 그리고 시간, 그리고 최고 소음도 뭐 계절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서 나타나는 단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한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단위로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85웨클은 72데시벨 정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72데시벨이라는 거는 생활 소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으로 가정집에서 놓으시면 바로 옆에서 얘기하더라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텔레비 소음도 들릴 정도의 소음으로서 굉장히 큰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80웨클은 피해 보상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항소심 네. 판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들도 말씀하신 대로 상고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쟁점은 그러면 이 소음 기준을 놓고 다투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측 상고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네. 바와 같이 소음 수위의 한도가 85웨클이 아닌 80웨클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많은 주민분들께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 정부 측에서는 2심에서 인정한 소음 이제 측정한 자료들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자료만으로는 소음에 노출된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청구 기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85와 80을 놓고 지금 다투게 되는 거고 또 정부 측에서는 그 측정의 신뢰도를 좀 더 따져보겠다 이 얘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판결 날 것이라고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기존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은 해당 소음 지역의 배후 상황이라던가 인구수 그리고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이제 80웨클이냐 85웨클이냐를 기준을 나눠 왔는데요. 네, 네. 주로 이제 85웨클은 김포공항이라든지 대구공항이라든지 광주공항 등 주로 굉장히 도시화된 지역에서 적용을 해왔고 예. 80웨클은 군산, 서산 같이 이제 농촌에서
주로 적용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번 딴치 마을은 굉장히 농촌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80에클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조금 다른 맥락의 얘기일 수가 있지만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을 놓고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법제처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 소음 피해와 관련된 소송이 김해공항 확장의 어떤 반대 논리로 어떤 논리의 근거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김해공항 확장안이 현재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현재 김해공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번 소송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보면 앞으로 7년, 8년 이상 계속해서 소음이 증가하는 것으로 현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항을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된 것보다 더 소음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되는 피해에 따른 배상이 계속해서 소송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대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예상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상고를 했고 예. 아직 상호 간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아직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상고 이유서 제출이 되고 한 1년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